1945년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 베를린의 지하 벙커 안에서 아돌프 히틀러는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신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고 소련은 그가 죽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그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히틀러의 마지막 행방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문서와 증언에 따르면 히틀러는 전쟁 말기까지도 남극 대륙을 집요하게 주시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찾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군사 거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구 내부에 존재한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세계, 아가르타를 찾고 있었다는 가설이 제기됩니다. 이 가설은 얼핏 보면 허무맹랑한 음모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고대 문명과 종교, 그리고 20세기 탐사 기록들까지 살펴보면 이 전설은 생각보다 깊고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미지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지구는 어쩌면 전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가르타라는 이름은 단지 음모론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그 기원은 아주 오래전, 수천 년 전의 고대 신화와 종교 속에서 시작됩니다. 티베트 불교 전승에는 샴발라라는 이상향이 등장합니다. 이곳은 인간의 탐욕과 고통이 닿지 않는 땅, 평화와 지혜로 가득 찬 완전한 내면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정신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승려들은 샴발라가 실제하는 장소이며 그 문은 북극이나 남극의 어딘가 혹은 히말라야, 산맥 아래 숨겨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은 티베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하데스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영원히 떠도는 지하의 왕국. 북유럽 신화에는 니플하임이라는 차가운 지하 세계가 등장하고 마야 문명은 휘발바라는 어두운 지하 공간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는 쿠루, 고대 이집트는 두아트를 믿었습니다. 지하 세계는 단지 죽음과 관련된 개념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과 문명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문명들이 서로 전혀 교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동일하게 지하 어딘가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신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도 정교하고 반복적입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의 신비주의자 조세프 상디는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고대 문명을 아가르타라 명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아가르타는 인간보다 훨씬 오래된 존재들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정신적 진보와 기술적 진화를 동시에 이룬 고등 문명입니다. 그 문명은 고대 대홍수나 대재앙을 피해 지구 속으로 내려갔고 지금도 그곳에서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우리 세계를 지켜보고 있으며 인류가 자멸 직전에 이럴 때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예언도 함께 남겼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은 단지 신비학자들의 상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탐험가와 과학자들, 그리고 군사기관까지도 지구 내부에 숨겨진 공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20세기 초반 독일 내에서 급부상한 비밀 조직들과 정치 권력자들은 아가르타와 같은 지하 세계에 대한 정보를 진지하게 수집하고 실제 탐사와 접근 시도를 감행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의 끝에서 히틀러는 이 전설을 실제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왜 아가르타를 믿었을까요? 그리고 왜 남극으로 향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실체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사건, 바로 나치의 티베트 탐사와 극지 이동의 기록 속으로 들어갑니다. 1930년대 후반, 독일은 급속히 확장되던 과학과 기술의 이면에서 비밀리에 한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구 속에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고대 문명의 실체를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대 아리아 인종의 기원을 추적하며 그 뿌리를 찾기 위해 신화, 종교, 오컬트 전반에 집착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샴발라와 아가르타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이것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잃어버린 고대 기술과 정신 에너지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1938년 독일의 SS 친위대는 정식으로 티베트 탐사대를 조직합니다. 그들은 수개월에 걸쳐 히말라야 산맥을 넘고 티베트 고원에 위치한 사원과 수도승들을 접촉합니다. 그들은 불교 경전과 지도, 구전된 신화를 수집하고 샴발라의 문을 찾기 위한 단서를 추적했습니다. 탐사 결과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파괴되거나 기밀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생존자의 증언과 소량의 문서에 따르면 탐사대는 샴발라에 대한 단서를 남극과 연결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무렵 독일은 갑작스럽게 남극 탐사에 나섭니다. 1939년 독일 해군은 노이슈파벤란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남극 지역에 대규모 탐사를 실시합니다. 이들은 남극 해안선에 군사 거점을 구축하고 그 지역의 지형과 기후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무인 항공기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했고 지도에 존재하지 않는 구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찰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탐사에서 독일은 이상한 열지점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영하 40도의 기온 속에서 증기가 피어오르고 빙하 속에서 온수가 흐르는 지역이 존재했다는 보고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지역이 지구 공동설의 입구이며 아가르타로 향하는 통로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쟁이 본격화되자 독일은 이 남극 기지를 봉인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십 년 동안 이 기지가 다시 언급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후 전쟁이 끝난 뒤인 1947년 미국이 이 지역에 주목합니다. 공식 명칭 하이점프 작전. 표면적으로는 극지 탐사와 연구를 위한 과학 임무였지만 그 규모는 단순한 과학 활동이라 보기에는 이례적이었습니다. 항공기 33대, 병력 4,000명 이상, 군함 13척이 투입된 초대형 군사작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의문은 남습니다. 과연 독일은 남극에서 무엇을 보았고 미국은 그것을 뒤쫓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곳으로 향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작전의 핵심에는 한 인물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돌아온 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지구의 내부에 또 다른 태양이 있었고 초록의 숲과 공중을 나는 비행체가 존재했다고 말한 그 남자. 그의 이름은 리처드 이벌린 버드. 이제 우리는 그가 직접 남긴 탐사 기록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리처드 이벌린 버드. 그는 미국 해군의 장군이자 극지방 탐사의 선구자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모두 겪은 군인이면서도 지구의 미지 세계를 탐험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1947년 그는 미국이 주도한 남극 탐사작전 하이점프의 총사령관으로 선발됩니다. 그의 임무는 공식적으로는 기상 측정과 빙하 구조 분석이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그 이상의 것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이점프 작전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병력과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이는 전쟁이 끝난 직후의 시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형 작전은 단 몇 주 만에 급작스럽게 중단됩니다.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버드는 귀국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남극에서 상상도 하지 못한 위협과 마주했다. 그는 자세한 설명을 거부했고 미국 정부는 작전 결과에 대해 아무런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익명의 경로로 유출된 한 문서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그 문서는 리처드 버드가 탐사 중 개인적으로 기록한 일지를 바탕으로 한 회고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극 상공을 비행하던 중 눈과 얼음으로 덮인 지역을 지나 갑작스레 하늘이 열리는 듯한 구역을 발견했다. 그곳은 따뜻했고 초록색 식물과 강이 흐르고 있었으며 빛나는 태양이 존재했다. 하늘에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닌 비행체가 떠 있었고 그들은 나를 환영하며 그 세계로 안내했다. 버드는 그 내부에서 어떤 존재와 접촉했다고 적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핵무기를 개발한 것을 우려하며
우리의 자멸을 막기 위해 경고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구 내부 문명의 수호자라고 소개했고 지상 세계와의 충돌을 원하지 않으며 다만 감시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의 진위 여부는 지금까지도 논란입니다. 버드의 공식군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미국 국방부는 관련 질문에 답변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버드는 어떠한 남극 탐사도 다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했고 회고록의 존재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짧은 발언과 행동들, 그리고 이후 등장한 수많은 제보와 관측 기록들은 단순한 환상이라고 보기엔 너무 일관되고 정교했습니다. 그가 보았던 세계는 과연 실제였을까요? 아니면 극지에서의 창란이 만들어낸 환각이었을까요?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또 다른 문명, 그리고 그 문명을 은폐하려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면 그 진실은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히틀러는 단순히 샴발라와 아가르타를 상상 속 세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이자 고대 기술과 권력이 숨겨진 문명으로 인식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브릴 협회라는 비밀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성 영매를 통해 외계 또는 지하 문명과 교신한다고 주장했으며 정신 에너지인 브릴을 이용해 기술과 무기를 개발하려 했습니다. 브릴 협회는 자신들이 접촉한 문명이 지구 내부에 살고 있으며 아가르타에서 보내온 도면과 정보로 비행 접시 형태의 항공기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미신으로 치부되었지만 전쟁 말기 독일이 실제로 개발했던 일부 항공기는 기존의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추진 방식을 실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는 오랫동안 지구 내부에 거대한 공동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구조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구 중심은 고온 고압의 철과 니켈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일부 지질학자들과 중력 연구자들은 이 정설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위성 기반 중력 탐사 프로젝트에서는 남극과 북극 일부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중력 분포가 반복적으로 관측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지각 밀도나 질량이 일반적인 구조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남극 내륙 일부 구역에서는 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고 일부는 이것이 거대한 공동 구조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 지형 분석 기술을 통해 남극 대륙 지형에서 기하학적으로 정렬된 패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자연적으로 형성되기 어려운 형태로 일부 구조는 직선과 원형이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잔해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통로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지구 중심으로부터 약 800km 깊이의 중간 멘틀 영역에서 전파가 느리게 이동하거나 굴절되는 이상 현상 또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지구 내부에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상태의 공간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과학은 아직 아가르타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지만 아가르타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지구 중심부를 실제로 탐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구 최심부는 여전히 인류가 닿을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공간에 숨어 있다면,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인지할 수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서들을 살펴봅니다. 현대에 남아있는 고대 동굴 시스템, 그리고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남극 상공의 봉쇄구역. 아가르타의 문은 아직도 닫혀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누군가는 그 문 안쪽에 있는 걸까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한 지하 동굴 시스템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남미의 안데스 산맥, 터키의 데링쿠유 지하 도시, 인도 북부의 산악지대, 그리고 티베트 고원의 석굴들까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연결된 지하 통로들이 도대체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그 누구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고대인들이 단순한 피난처로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지하 통로의 방향, 구조, 벽면에 남겨진 문양들은 단순한 생존 목적 이상임을 암시합니다. 남극 상공은 지금도 민간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성사진은 일부 지역에서 흐리게 처리되거나 특정 구조물을 중심으로 마스킹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곳은 지금도 닿을 수 없는 공간으로 남아있는 걸까요? 단지 기후와 환경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는 어떤 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일까요? 아가르타의 전설은 오랜 세월을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대 신화 속에 존재했고 전쟁의 그림자 아래 숨어 있었으며 이제는 과학의 경계선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지구 내부에 정말로 문명이 존재하는지,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인간의 상상에서 비롯된 것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인류는 지금도 발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과거와 미래의 경계에서, 전설과 과학의 사이에서 아가르타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곳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존재해야만 하는 걸까요?